여러분, 우리가 늘 곁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건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피어난 진심일까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낸 지도 7년이 지났다. 딸은 일찍이 결혼했고,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딸과 사위 민재는 처음엔 자주 들렀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발길이 뜸해졌다. 나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다. 아이들이 바쁘니까,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왔다. 어머니. 저, 민재예요. 지연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큰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가족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혼 후 딸은 회사 일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떠났다. 그리고 민재는 이상하게도 내 곁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내가 걱정되어서 그런 줄 알았다. 남편처럼 조용하고 예의 바른 민재는 원래도 살가운 사람이었다. 어머니, 혹시 집에 고장난 데 없으세요? 밥은 챙겨 드세요? 혼자 계시면 끼니 거르시죠. 그는 그렇게 나를 챙겼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 호의를 받아들였다.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봄이 시작되던 어느 날, 집에 전구가 나가 민재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퇴근 후 바로 달려왔고 익숙한 손길로 등을 갈아주었다. 어머니는 늘 깨끗하게 정리하시네요. 이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에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그가 남긴 커피 향기, 작업 후 구석에 두고 간 장갑 하나에도 나는 자꾸 시선이 갔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왜 자꾸 그 애가 떠오르지? 왜 아무 의미 없던 말들이 자꾸 마음에 남지?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 애는 내 사위였다. 지금은 이혼했어도 한때는 내 딸의 남편이었다. 그리고 나는 60이 넘은 여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감정은 나이를 묻지 않았다. 늦은 밤, 조용히 켜둔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나는 그리운 마음과 외로운 마음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며칠 후, 민재가 다시 왔다. 이번엔 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어머니, 근처 지나가다 생각나서요. 혹시 오늘 저녁 드셨어요? 나는 문득 웃음이 났다. 안 먹었지. 누가 챙겨주지도 않는데 뭘. 그는 마트에서 장을 봐와 요리를 했다. 조용한 부엌, 나와 민재 둘뿐이었다. 그가 요리를 하는 동안 나는 옆에서 조용히 쳐다봤다. 진지한 눈빛, 살짝 굽은 어깨, 칼질할 때의 조심스러움. 왠지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지연이랑 살 땐 이런 거 자주 안 했죠? 내 질문에 그는 살짝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지연이는 항상 바빴어요. 서로 시간 맞추기도 힘들었고. 근데 어머니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숨만 쉬던 사람이 다시 숨 쉬는 기분이랄까?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민재와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편했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집을 나설 때 나는 문득 물었다. 너 요즘 외롭지 않니?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요. 근데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나면 덜해져요. 뭐랄까? 어머니는 저한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뛴다는 걸 느꼈다. 그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 아주 오래전 잊었던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민재는 자주 오지 않았다. 어색했을까? 나처럼. 아니면 내가 괜한 말을 해서 스스로 선을 그었을까? 며칠이 지나고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민재야, 혹시 이번 주말 시간 괜찮니?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전시회가 있는데 혼자 가긴 좀 그래서. 잠시의 침묵 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가요, 어머니. 같이 가요. 미술관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우리는 조용히 나란히 걸으며 작품을 감상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항상 나를 먼저 배려했다. 한 걸음 뒤에서 내 속도를 맞추고 계단을 오를 땐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손이 너무 따뜻해서, 그리고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아서. 전시회가 끝나고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렀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비 오는 거리를 바라봤다. 민재가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 가끔 헷갈려요. 요즘 제 마음이 누굴 기다리는 건지, 왜 이렇게 그리운 건지. 나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도 그래.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먼저 움직이잖아. 머리는 늘 늦고. 그는 내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나는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 민재는 문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사람답게 웃은 것 같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나도 그래.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시간 없었을 거야. 고마워.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설 때 나는 그의 등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너를 기다렸을까? 며칠 뒤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벚꽃 보러 갈래요?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운 풍경이라서요. 그 한 줄에 나는 하루 종일 마음이 들떴다. 이상했다. 설렘이란 감정은 나와는 한참 멀어진 줄 알았는데 나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시 매만지고 옷도 몇 번이나 갈아입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 지금 왜 이러는 거니?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오직 두근거림만이 가슴속에 남았다. 벚꽃길을 걷는 내내 민재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걷기만 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솔직한 대화처럼 느껴졌다. 한참을 걷다 그는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걷는 거. 나는 대답 대신 벚꽃 한 송이를 잡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아닐까? 그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와 걸었던 길, 그 눈빛, 그 말투. 모두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벚꽃이 지고 계절은 점점 초여름을 향해 가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도 더는 숨길 수 없는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다. 민재는 여전히 종종 집에 들렀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사위였고 이혼 후에도 어머니를 챙긴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우리 둘만 아는 감정은 점점 더 자라났다. 말 한마디, 시선 한 번, 손끝 스치듯 닿는 순간. 그 모든 게 이제는 의미를 품기 시작했다. 그날도 조용한 오후였다. 민재가 케이크와 커피를 들고 찾아왔다. 요즘은 어머니 뵈러 오는 게 제 일상 중 제일 기대되는 시간이 됐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그런 말. 조심해. 듣는 사람이 괜히 오해해. 그는 잠시 내 눈을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혹시 어머니는 오해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질문은 너무 정확하게 내 마음을 찔렀기 때문이다. 며칠 뒤, 딸 지연이 집에 들렀다. 오랜만에 본 딸은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짧은 인사 뒤 조용히 커피만 마셨다. 엄마, 민재는 요즘 어때? 잘 지내? 나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응, 뭐. 그럭저럭. 자주 오긴 해. 집에 필요한 것도 챙기고. 그 말에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혹시 뭐 숨기는 거 없어?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왜 숨겨? 민재는 그냥 가족 같은 애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딸은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의심과 슬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민재가 다시 찾아왔다. 나는 딸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다. 오늘 지연이 왔다 갔어. 널 궁금해 하더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다는 거. 하지만 전 지금이 너무 소중해서 멈출 용기가 없어요. 그 말에 나도 고개를 숙였다. 내가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나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조용한 호숫가로 나들이를 갔다. 사람이 거의 없는 평일 오후. 바람은 선선했고 물결은 잔잔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물을 바라봤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니, 선생님.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저한텐 당신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사람이라서.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어.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곁에 있어도 괜찮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를 놓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재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 애는 딸의 전남편이야.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는 지금 너의 유일한 위로야. 가슴이 뛰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 왜 그걸 부정해?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다. 모든 감정을 스스로에게 인정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민재에게 문자가 왔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식사 준비해도 될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로. 나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다 단 한 글자만 적었다. 응. 민재는 약속대로 된장찌개를 끓여왔다. 집안 가득 퍼진 향기, 부엌에 서 있는 그의 뒷모습. 모든 것이 익숙하고도 따뜻했다.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정성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더 조용히 녹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마음을 더는 숨기지 않기로.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조용한 방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민재야. 너한텐 내가 어떤 존재야? 진짜로. 딸의 엄마였던 나 말고 지금의 나는?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처음엔 그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지연이와 살면서 힘들 때 어머니 생각하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도 다시 사람 냄새 나는 시간을 보내게 해준 분.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어때? 그는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사랑이에요. 누구도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전 진심이에요. 그게 죄라면 감옥에 가도 좋아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지금껏 누구에게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잊고 살았기에 그의 말이, 그 눈빛이 내 안의 오랜 외로움을 무너뜨렸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나도 너와 함께 있는 지금이 가장 살아있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이제 진짜 선택을 해야 해. 도망치는 게 아니라, 감추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며칠 뒤 나는 지연을 집으로 불렀다. 이야기를 해야 했다. 숨기면 숨길수록 서로가 더 아파질 것 같았다. 지연은 밝게 웃으며 집에 들어왔다. 엄마,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연아. 엄마,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사실은 민재랑 우리 조금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 그 말에 지연은 웃음을 멈췄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엄마, 진심이야? 진짜 사랑이야?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응, 처음엔 나도 많이 혼란스러웠고 죄책감도 들었어. 하지만 민재는 내 삶에 다시 봄을 준 사람이야.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로만 살고 싶지 않아.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처음 듣는 말이라. 너무 낯설지만 엄마가 진짜 행복하다면 나도 이해할게. 민재한테도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게.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흘렀다. 이해해준다는 말보다 더 큰 용기는 없었다. 그날 밤 민재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연이에게 말했어. 우리의 진심을. 그녀가 알아야 했으니까. 민재는 놀란 듯하다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정말요?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엔 당연히 충격이었지만 이해해주겠다고 했어. 우리 이제 더는 숨기지 않아도 돼. 그는 그 말을 듣고 내 어깨에 조용히 기대왔다.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을 처음으로 알게 해주셔서. 이제부터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어머니 말고 그냥 한 사람으로. 나는 그에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나도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름이 왔다. 우리 둘은 함께 도서관도 가고 카페도 가고 산책도 하며 일상을 공유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랑은 용기였고 우리의 선택은 그 어떤 사회의 기준보다 진실했다. 그날 민재가 작은 반지를 내 손에 올려놓았다.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아도
우리만의 약속이에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나는 눈물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앞정 에필로그,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나이에 갇히지 않고 역할에 갇히지 않는다. 어느 순간 찾아와 삶을 다시 피워낸다. 여러분, 늦은 계절에도 꽃은 핍니다. 그리고 그 꽃은 더 깊고 더 따뜻하게 피어나죠.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용한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꽃다발